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동신중학교 정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설신혜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2020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3년 동안 AI, IoT 시범학교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학교 사업으로 여러 가지 활동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희 학교는 좀 정규 교과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 수업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두고 운영을 해서 저희 학교에서 실제 수업에 적용되었던 그런 인공지능 기반 융합 수업 사례를 중점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AI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사례 소개, 그리고 시간이 되면 행사 운영 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정보와 그리고 선택 교과인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교과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1시간, 인공지능 1시간 이렇게 주당 2시간으로 사실 오늘은 정보, 오늘은 인공지능 시간이야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냥 쭉 정보를 활동을 할 때도 있고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도 있고 해서 제 재량껏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체 동아리로 AI 동아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방과 후 학교 운영 그리고 대회 및 관련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류를 3가지로 좀 구분해 보았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인데 사실 이것은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도구를 활용한 AI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어떤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고 네, 그래서 이제 도구 활용 수업을 보다는 이제 좀 더 학생들한테 정말 인공지능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 활용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중학교 1학년이 빅데이터를 다루기란 네,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다뤄본 적도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지만 시각화를 해보고 그 시각화된 내용 안에서 스스로 이제 이 데이터 안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만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해석해보면 그 안에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정보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이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이런 것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제주도의 기온 100년간의 기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부터 이제 같이 해보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큰 변화가 100년 동안의 기온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로로 압축을 해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쉬운 예로 아이들과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를 그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씩 수집하고 실제 각자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반려동물을 취득하게 된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찾았어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제 각자 이렇게 그래프로 차트로 바꿔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제 직접 해석해서 분석 내용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로 작성하게 한 다음에 발표까지 해보는 수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하는 법 가르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요. 근데 한번 가르쳐 놓으니까 좋았던 점이 학생들이 다른 과제에서 이거를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 과제가 있었는데 보고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보 시간에 배웠던 시각화를 자기가 시트에 가져와서 해가지고 캡처해서 보고서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각자 해보고요. 네, 발표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학생들이 실제로 뭐 분석하는 것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떤 교과 관련된 주제여도 되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고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뭐 뉴스 검색 그리고 뭐 그 소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트위터나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언급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그 아까 공공 데이터 분석과는 좀 다르게 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 키워드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것은 제가 한 수업은 아닌데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예시로 가져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게임 용어로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이 게임 용어를 실제 생활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어과랑 관련해서 이런 뭐 신조어라든지 게임 용어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업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 시간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정보 시간에 이제 실제로 했던 이런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수업 제목은 공유와 협업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 데이터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이 공공 데이터 분석하는 거랑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 제안서까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을이라는 거는 강동구로 한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곳은 데이터 지도는 학급별로 한 장의 데이터 지도를 협업으로 완성을 하게 돼요. 이제 근데 협업으로 완성하게 되는 과정은 네, 1차 시에 이렇게 학생들이 각각 개인별로 주제를 2개씩 선정합니다. 공공 데이터를요. 근데 이제 저기 보시면 대부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들인데 저 데이터들에 보면은 강동구, 이제 구별로 어떤 데이터치가 나와 있어가지고 강동구와 다른 구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공 데이터 검색을 하면서 각각 1인당 2개 정도씩 주제를 선정을 하고 겹치지 않게 이제 시트에 적도록 했어요. 다른 친구들과 겹치지 않게.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로 만든 다음에 강동구만 그래프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을 패들렛에 이렇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뭐 서울시 그 평균 공원 면적에 비해서 강동구는 공원 면적이 되게 적다. 뭐 이런 걸 발견해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각각 이제 개인 작업으로 해본 다음에 구글 어스를 사용해가지고 구글 어스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강동구에 있는 어떤 장소들인데 이런 주요 장소들에다가 그 지점에 본인이 분석한 그 데이터랑 관계 있는 지점을 설정해가지고 그 지점의 장소에다가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포스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8명의 학생들이 그 주제를 다 포스팅하면은 그 18개의 내용이 담긴 데이터 지도 한 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면 슬라이드로 저렇게 자료가 장소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분석한 자료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명씩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강동구에 대한 데이터 지도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지도를 다 같이
읽어보면서 친구들이 만든 것도 보면서 아, 강동구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모둠별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모둠을 나누어서 그러면 데이터 지도를 보고 우리 마을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이나 뭐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정책 제안서를 모둠별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시한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좀 되게 유치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뿌듯해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모둠 활동을 마지막에만 그 같이 협업을 했고 처음에 데이터 분석은 각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결과가 다 나왔고 그 결과를 다 이제 합쳐서 만들고 나니까 모두가 자기가 이제 기여를 한 셈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이 결과에 대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게 이 정책 제안서를 제가 볼 땐 너무 유치한데 이거를 강동구청에 전달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거 전달이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은 꼭 정보 교과 아니어도 각 교과에 관련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융합 수업 하시면 정말 교과서 안에서 배웠던 그 개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되게 학생들이 또 우리 마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또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졌던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수업은 이제 주제 중심 융합 수업인데요. 이제, 참 융합 수업 하기가 어렵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그래서 타 교과하고 융합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뭐 평가 같은 것도 연계하기가 너무 어렵고 내가 하려는 교과의 단원과 그 타 교과의 단원이 시기도 뭐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융합 수업을 설계할 때는 이 내용이랑 우리 정보 교과랑 이렇게 합쳐야겠다.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회 교과의 이 단원과 정보랑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한 개라도 어떤 교과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하고, 여기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은 이거 제가 이제 융합 수업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교과로 확장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본 방법인데,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문제를 탐색하면서 다른 교과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타 교과와 확장할 때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제 연계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우리 교과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문제 탐색을 했다면 데이터로 문제 탐색을 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면에서 이제 정보 교과니까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 교과가 아닐 때는 아까 그 정영전 선생님께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그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과에서 프로그램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교과가 아닌 데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문제 해결을 뭐 기술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안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까 제시한 것처럼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뭐 기획안에 모의 펀딩을 해본다든지 뭐 홍보물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이제 제가 동아리 때 했던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 전자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전자폐기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탐색해보는 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전자폐기물이 어디로 버려지고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사회교과와 관련해서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셜 임팩트의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 분석, 그래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여기에 연계해서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 주제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로 설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요 주제를 가지고 팀별로 소주제를 나누어 가지고 각자 팀별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이 결과를 모아서 전체 전자폐기물 문제를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 분석팀 학생들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해서 제출을 했고, 또 소셜 분석팀은 이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이런 뭐 환경 문제에 대한 거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저희가 참 암담하다.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 소셜 분석을 하고 나서 긍정적인 미래와 부정적인 미래를 두 가지 측면을 예측을 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충전기가 단일화되고 있고 또 폐 휴대폰 처리 로봇 이런 것들이 발명되고 있다. 그래서 전자 폐기물의 미래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던 점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원인식 AI 연구팀이라는 학생들은, 이제 이 팀의 학생들은 좀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이미지를 인식하면, 이제 그 학습된 모델이 냉장고라는 걸 인식을 하고, 냉장고에 포함된 재활용 가능 물질을 저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그래서 뭐 휴대폰을 인식하면 휴대폰 안에 뭐 금이 몇 프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탄소 제로 게임,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탄소 제로 게임이라는 수업입니다. 이거는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수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탄소 발자국 개념, 네, 기후 변화와 탄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건 어떤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탄소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습관들 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습관들을 좀 학생들한테 인식하게 하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런 행동들을 저렇게 픽토그램으로 이미지를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탄소 발자국을 많이 만드는 그런 행동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픽토그램으로 모아서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탄소 발생을 증가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이미지, 그리고 탄소를 감축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잘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의 테스트는 지금 전원을 안 쓸 때는 전원을 차단한다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탄소가 감소된다고 이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미지 결과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도록 코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게 자료가 종이로 나오는 줄 알고 선생님들이 영상을 여기 가져왔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주사위에 이미지를 붙여요. 주사위 6면에 이미지를 붙여서 애들이 주사위를 던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저 그림이 나오면 이제 애들이 저 그림의 뜻을 맞춰야 돼요. 우리 팀이 주사위 던졌을 때 저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전원을 차단하면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맞추고 나서 이제 그 사물 인식 앱
로봇하고 다 로봇이랑 연결해 놓은 사물 인식 앱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 얘가 이거는 탄소가 감소되는 것이라고 분류를 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모델이 분류를 하면 분류 결과를 로봇에 전송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면 로봇이 앞으로 가요. 네, 그리고 탄소가 증가하는 행동이 이제 나오면 로봇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주사위를 팀별로 던져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목표 지점 교실에 붙여놓고, 거기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네,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준비를 따로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 게임을 가지고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도 하면서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의미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AI 대회 및 행사 운영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그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교내에서 이제 대회를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동신 AI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부분으로 총 운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AI 윤리 토론 대회입니다. 토론 대회. 그리고 AI 프로그램 부문, 그다음 블록 코딩 부문, 그다음 문제 해결 부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부문만 하게 되면은 사실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애들은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리 토론 부문, 그리고 조금 블록 코딩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네, 블록 코딩 부문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PPT에 만들어서 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 해결 부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토론 부분에 공유 가치의 증대와, 이제 공유 가치가 중요하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가, 이걸 가지고 토론 대회를 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토론 대회에 참여한 팀이 많아서 먼저 예선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아서 이제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잘 써온 팀을 3팀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대회 규칙을 아이들한테 숙지하게 한 다음에 이제 3팀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팀별로 준비해온 PPT로 주장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팀별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정말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이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정말 학교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 막 이런 학생들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열띤 토론을 벌여요. 네, 그래서 이 토론대회를 항상 해보면 항상 3학년이 이기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2학년이 3학년보다 훨씬 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했고, 그다음에 AI 프로그램 부문은 이제 정말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는 학생들. 그래서 뭐 이 친구는 이제 수상을 한 친구인데, 물론 이미 나와 있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지만 스스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저렇게 영상을 찍어 왔는데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은 삐삐 알람, 웨이크업 하면서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블록 코딩 부문도 애들이 이제 뭐 얼굴 인식이나 그다음에 뭐 미래의 학교의 모습을 블록 코딩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네, 여러 가지 아주 VR로 뭐 수업한다 뭐 등등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재미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올해 처음 시도해 본 건데, AI로 문제 해결을 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제는 그 멸종 위기 동물을 AI 기술로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PPT로 제출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짧은 지식이지만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기계학습 조금 배웠다고 이제 뭐 외래종을 학습시키고 이제 토종 생물과 외래종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뭐 드론에 장착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등등 아이디어를 많이 내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부스트 캠프라는 걸 운영했는데, 그냥 말은 거창하게 캠프인데 하루 하는 겁니다. 하루.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것도 스파이크 프라임으로 문제 해결하는 그 인공지능 캠프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학생 작품인데 저 포스트잇에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에 따라서 저 놀이기구의 속력이 막 달라져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거 만들어보는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